60대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8가지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죠. 스스로 풍요롭게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60대 전후에 꼭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 하기.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 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후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기.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갑니다. 패션부터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20, 30대 혹은 40, 5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라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기.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죠.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 방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취미 생활하기.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하죠. 여섯 번째,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지죠.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외국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죠.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과 모험은 이제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면 후회가 남을 수 있죠. 7번째, 건강을 유지하기.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죠.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8번째,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기.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죠.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홀로 잘 살아가는 3가지 법칙. 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꿔 써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닥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 볶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틔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얻게 되는 세 가지. 사람들에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